이어서 좀 황당한 질문 하나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 박사님들 영화 설국열차 아시죠? 다들 보셨었죠? 네, 재밌게 봤어요. 그렇죠. 저도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이 모든 나라의 철도 노선들이 연결이 된다면 이 영화 설국열차처럼 이 멈추지 않고 주행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열차도 좀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난해하네요. 그 열차가 거기에 설국열차 나도 재밌게 봤었는데 네네. 설국열차를 보면은 이제 맨 밑에서부터 1등석 맨 첫 칸까지 상당히 이제 길은 것 같고 여러 칸들이 다 차가 되어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설국열차 설계하기 위해서는 와, 걔는 굉장히 긴 열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했고 네. 그리고 이게 또 열차는 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멈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아, 이거는 이제 동력 분산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제 하는 것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신호 쪽은 이제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것의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는 하겠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동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네. 그 영화 자체에서의 기본적인 것은 그 철도에 있는 천재분이 나와서 굉장히 할 수 있는 그 동력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철거를 치고 근데 다만 그 열차에서도 계속 어린애들이 계속 끌려가는 이유가 부품이 계속 이제 어떻게 되면 부품만큼은 교체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린애들이 타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품의 이제 마모라든지 이런 유지 보수는 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차량 쪽에서는 아, 저 설계하려면 어떻게 설계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동력 쪽은 모르겠습니다. 파워 쪽은. 그래서 열차의 차량 쪽에서 그 추진과 제동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전 세계를 1년에 한 번씩 해피 뉴 이어 하면서 한 번 돌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표준 속도는 또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도 좀 알았는데 그 다른 나라에 어떻게 가야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또 다른 게또 뭐가 어떻게 있을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설국열차를 재밌게 봤는데 네. 신호통신 관점에서 좀 진지한 얘기를 해보자면 물론 이제 나라들 간에 지금은 신호체계가 다른데 설국열차는 나라 지구를 한 바퀴 돌잖아요. 당연히 이제 신호체계도 맞아야 되지 않을까, 상호 운용성이 보장된 신호체계를 개발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그 신호체계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열차들끼리 충돌을 방어하거나 또는 열차들이 탈선하거나 아니면 경로를 잘 잡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쵸. 설국열차는 길이 하나고 열차가 하나잖아요. 신호체계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심지어 이제 통신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 지상이랑 그렇죠. 통신할 필요도 관제가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네, 관제가 없으니까. 그냥 기관사가 보고 운전만 하면 되니까 신호체계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지금 차량 쪽에서 뭐 유지 보수 쪽으로 얘기하셨는데 그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뭐 내부에 있는 부품이야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이 바퀴가 마모되고 이런 건 어떻게 하나요? 아, 바퀴가 없으면은 아마 그 열차에서는 아마 여유의 바퀴가 하나 또 나올 것 같아요. 너무 픽션 아니에요? 네, 바퀴에서도 아까 이제 괴간, 가변 녀석이 나왔듯이 아마 여분의 바퀴는 아마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일 같은 경우도 그 통과 톤수 제한이 있어요. 네. 얼마 정도 이상이 되면 이제 교체를 해야 돼요.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뭐 이제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면 네. 예, 무조건 계속 보는 거는 좀 한계가 유지 보수를 위해서도 잠깐은 멈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버홀을 하는 것이 맞아요. 되게 힘들거든요. 유지 보수가 난 제일 쉽지 않아요. 설국열차에서 보면 네. 진짜 거기 안에 사람들이 살아간다 그러면 네. 거기 인구도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인구가 바뀌고 사람들이 인구가 늘고 시작하면 차량의 무게도 증가할 거고 무게에 따라서 또 레일에 가해지는 부담, 또 차량에 그렇지. 가해지는 부담도 클 건데 맞아. 가장 큰 거는 아마 이제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차를 정상적인 상태로 계속 유지 보수해 나가는 게 아마 좀 큰 숙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요즘 시대는 또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 설국열차랑 AI랑 좀 연결을 시킨다면 어떻게 연결을 좀 시키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지 보수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다음 열차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에서 부품을 갈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다가 좀 알려준다 그러면은 설국열차가 꼭 1년 매번 다르지 말고 한두 번은 좀 멈출 거로 하고 멈출 때 그 AI에서 온 것들을 가지고 한 번에 빨리 점검을 하고도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네. 제가 AI를 잘 모르겠어요. AI 유지보수 측면에서 보면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차량이 정상적인 상태로 쭉 주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고장이 나거나 페일이 나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장이 나고 정상적인 상태로 하다 고장이 나는 그 요소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작용을 해요. 네. 차량의 속도라든가 제동하는 간격이라든가 또 차량의 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네. 최근에 하는 연구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네.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서 아. 이걸 바탕으로 해서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키는 거죠. 좋다. 네, 학습을 시켜서 이 컴퓨터가 최적의 솔루션을 AI 기술을 통해서 음.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개발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유지보수를 한 2번 할 거를 한 번만 할 수 있고 아. 그래서 비용도 줄이고 또 효과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런 연구를 좀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에서도 그 구조물의 균열이라든지 이런 거 탐지하는데 AI 기술 많이 사용해서 네. 보수 모방 진단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제 설국열차처럼 끝없이 움직이는 열차는 아직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의견이신 거죠? 박사님들께서? 한두 번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들로 좀 불가능한 시나리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박사님들께서도 이 초장거리 운행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핵추진 뭐 기술을 쓴다면, 그러니까 지금 핵추진 잠수함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핵추진으로 가는 건데 그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올라와서 연료를 주입하거든요. 이제 그런 그 동력 시스템을 철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물론 굉장히 커지겠지만, 예, 그 한 몇 년에 한 번씩 뭐 전차선이 없는 곳에서도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예, 연료 주입도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예,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게 지금 수소 연료전지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수소 수소 열차도 그런 면에서 이제 이제 디젤 엔진 있던 거를 수소 엔진으로 이제 바꿔서 연료 전지를 바꿔서 이제 전기로 움직이는 건데 충분히 이제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더 큰 수소 연료 전지 용량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운행의 그 거리가 결정이 될 텐데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한 600km 정도 현재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전차선 시스템으로 가냐, 배터리 시스템으로 가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전차선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면 뭐 무한대로 갈 수 있을 그 시설만 구축이 되어 있으면 네. 무한대로 계속 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배터리 시스템으로 간다면 배터리가 이제 크면 클수록 이제 이동 거리가 이제 맞습니다. 롱레인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커짐으로 인해서 차량 중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궤도 시설물에 어떻게 보면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최적화해서 개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초장거리는 네.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네.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초장거리를 운행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사람이 그 오랫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네. 효소차량을 타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쉬고 차량도 정비하는 게 훨씬 더 원활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화물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캐나다 횡단을 전차하는 열차도 있고요. 그래서 만 킬로 이상, 더 이상의 킬로미터를 아주 굉장히 긴 거리를 운행하는 열차들은 실내에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